그렇게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현숙의 목소리가 거칠게 튀어나왔다. 거실 안 공기가 얼었다. 딸 수지는 말없이 가방을 들었다. 입술이 말라붙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신발장 위엔 가족 사진이 있었다. 현숙이 유리액자에 손바닥을 세게 부딪혔다. 저런 놈이랑은 절대 안 돼.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신발 밑창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현숙은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걸레로 닦아내버렸다. 4년이 흘렀다. 겨울 끝에 오후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는 현숙은 정장을 매만졌다. 카운터 앞 유리창에는 단정한 중년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입꼬리를 올려보았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퇴근 후 지하철역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던 현숙의 귀에 폐지 사가요 하는 낡은 트럭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박스들이 쓸쓸히 눕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남자가 허리를 굽혀 상자를 모으고 있었다. 낡은 파카, 무릎이 해진 바지, 손끝엔 거뭇한 상처 자국. 조심스레 마대자루를 묶는 손이 익숙했다. 현숙은 발을 멈췄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거칠어진 얼굴, 그 눈빛. 형준이? 말이 새어나왔다.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쌓인 종이를 천천히 다시 주워 담았다. 현숙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귤이 바닥에 굴러가며 봉지에서 흩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줍지도 못한 채 마른 입술로 허공을 바라봤다. 골목 어귀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신문지 한 장이 날아올라 현숙의 신발에 붙었다. 그때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아줌마 괜찮아요? 지나가던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형준이 뛰어오르며 팔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폐지더미 옆에 백화점 명찰이 달린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이름표 위에 낡은 종이컵이 굴러왔다. 한 모서리에 남은 커피 자국이 번져갔다. 응급실 천장은 새하얗게 번들거렸다. 현숙은 눈을 떴다. 코끝에 차가운 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곁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동료 미정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랐잖아요. 길에서 기절하셨대요. 미정의 말투에는 놀람보다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현숙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침대 옆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칼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누가 도와줬대요? 그 폐지 줍는 아저씨가요. 미정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착하긴 하네. 그래도 그런 사람 근처는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그 말에 현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겨울빛이 흘러들었다. 눈이 녹으며 생긴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물줄기 너머로 거리의 행인들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누군가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누군가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다. 퇴원 후 현숙은 택시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간판들이 번졌다. 할인마트, 중고서점, 고물상. 그 모든 글자들이 묘하게 눈에 걸렸다. 집에 돌아와 현숙은 거실 커튼을 걷었다. 해가 지기 전 잿빛빛이 거실 바닥에 눕듯 스며들었다. 서랍을 열어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속 하얀 턱시도를 입은 형준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수지는 새하얗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영화 속 장면처럼 빛나고 있었다. 현숙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다. 잘 지낸다더니.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사진 속의 형준이 미소를 유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똑, 똑, 똑 정확하게 울렸다.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현숙은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 천천히 눌렀다. 손바닥 아래의 사진이 얇게 구겨졌다. 며칠 뒤 아침 현숙은 일부러 그 골목을 돌아서 출근했다. 무심한 척하지만 발걸음이 느렸다. 겨울 햇살이 건물 틈으로 얇게 스며들어 녹지 않은 얼음을 희미하게 반짝이게 했다. 폐지더미 옆 형준이 허리를 굽혀 있었다. 손에 낡은 장갑, 팔목에 감긴 테이프 자국. 박스 모서리를 눌러 펴고 신문을 끈으로 묶고 조용히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었다. 현숙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바닥의 귤 껍질이 바람에 굴러갔다. 그녀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고개를 돌리고 가로등 기둥 뒤로 몸을 살짝 숨겼다. 형준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공중에서 스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현숙은 그대로 걸음을 재촉했다. 힐끝이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하게 때리며 울렸다. 백화점 문화센터 도착.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다. 동료 미정이 옆에서 말했다. 그 골목 또 지나가셨죠? 아직도 그 사람 있대요. 현숙은 눈길을 피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길이어서.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참 이상하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예전 사위라면서요? 그 말에 현숙의 손이 떨렸다. 그만 말해요. 수업 중 현숙은 강의안을 넘기다 펜을 떨어뜨렸다. 펜촉이 바닥을 굴러 창가 쪽으로 멈췄다. 유리창 너머 거리에 분리수거 트럭이 지나갔다. 거기에도 같은 색 마대자루가 실려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현숙은 혼자 계단을 내려왔다. 백화점 출입문을 지나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 가지런한 머리, 그 뒤로 반사된 거리의 트럭. 둘 다 같은 프레임 안에 있었지만 현숙은 문을 닫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저녁 카페. 문화센터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 골목 노숙자 진짜 무섭게 생겼던데. 경찰 부를까 봐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폐지 팔아서는 밥도 못 먹는다잖아. 그 말에 현숙의 시선이 컵 안 커피 거품으로 내려앉았다. 거품이 서서히 꺼지며 동그란 공기가 터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손끝이 커피잔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잔이 살짝 흔들리며 가장자리에 커피 자국이 천천히 번졌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붙은 조그만 눈송이 하나가 녹아내리며 가느다란 물길을 만들었다. 비가 내렸다. 쏟아지는 비에 골목의 종이박스들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현숙은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따라 물줄기가 미끄러지듯 흘렀고 바깥 풍경이 물속 그림처럼 흔들렸다. 그 골목.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을 붙잡았다. 형준이었다. 그는 우비를 덮고 젖은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손에 든 박스를 내려놓고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투명 비닐에 쌓인 학습지 묶음.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조심스레 닦으며 품에 안았다. 형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비닐봉지에 그것들을 옮겨 담았다. 그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보였다. 현숙은 버스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세워주세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내렸다. 비가 코트 깃으로 스며들었다. 발밑에 물웅덩이가 터질 때마다 하얀 스타킹에 흙물이 튀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형준 앞에 섰다.
형준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냥 딸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현숙은 숨을 삼켰다. 딸이? 형준은 비닐을 더 세게 품에 안았다. 우리 혜린이요. 아직 글씨를 잘 못 써서 버려진 학습지 모아서 연습시켜요. 현숙의 눈에 비가 섞여 들어왔다. 형준은 비닐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비 오니까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 우비 끝자락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땅에 닿는 소리가 작게 여러 번 이어졌다. 현숙은 말없이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뒤로 버스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겼다. 길 위에 모든 빛이 번져 흐려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준은 다시 허리를 굽혀 젖은 종이들을 정리했다. 현숙은 그대로 서서 그 손의 움직임을 오래 바라봤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다. 문화센터 강의가 막 끝난 오후. 백화점 복도엔 향수 냄새와 난방 공기가 섞여 있었다. 현숙은 교재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점퍼를 입은 형준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엔 폐지 수거용 고무장갑과 신청서를 들고 있었다. 직원 몇 명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 여기 주변 구역 폐지 수거 허락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접수 담당자가 머뭇거리며 시선을 현숙 쪽으로 돌렸다. 여기 강사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모두의 시선이 현숙에게 쏠렸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준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옷깃에는 마른 비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현숙의 손끝이 교재를 꼭 쥐었다. 그만두세요. 이 근처엔 다른 구역 많을 겁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형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여기 직원분들이 괜찮다고 해서요. 그냥 정식으로 허락만 받으려던 겁니다. 그가 말할 때 주위의 직원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예전에 선생님 사위라던데? 진짜요? 설마.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현숙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다. 그녀는 손을 떨며 교재를 덮었다.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형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조용했다. 곤란한 건 누구입니까?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멎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청서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백화점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발소리가 복도 타일에 낮게 울렸다. 문이 닫히자 현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교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동료들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현숙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 너머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 뒷칸에는 마대자루와 젖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트럭의 붉은 미등이 잠시 그녀 얼굴을 비췄다. 그 불빛이 스쳐 지나간 뒤에도 그녀의 얼굴엔 그 빛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밤이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연립주택 앞. 현숙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철문엔 녹이 슬어 있었고 안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멈추자 현숙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딸 수진이 나왔다. 머리는 묶지 못한 채 풀려 있었고 손엔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현숙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코끝이 붉어졌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괜찮아요. 형준이 열심히 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따뜻한 빛이 번졌다. 한쪽 벽엔 작은 책상, 위엔 아이의 낡은 연필꽂이와 찢어진 학습지가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전기난로가 붉게 깜빡였다. 혜린이는요? 자고 있어요. 수진이 이불을 들추자 아이가 작은 몸으로 말려 있었다. 그 곁에 앉은 현숙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형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아, 내일 새벽엔 좀 일찍 나가야. 그의 말이 멈췄다. 현숙이 있었다. 잠시 침묵. 공기 중에 난로 소리만 톡톡 울렸다. 형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죄송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했어. 너무 쉽게 판단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형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오래 쌓인 시간과 침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얇은 창문이 흔들리며 불빛이 벽 위를 흔들었다.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 잘 키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형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현숙이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학습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위엔 아이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현숙은 문을 닫지 못한 채 잠시 뒤돌아봤다. 방 안에서 수진이 그 종이를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이른 새벽,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현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영수증과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메웠다. 그녀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몇 년 전 사준 손녀의 선물이 있었다. 분홍색 연필 세트.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자 먼지가 살짝 일었다. 현숙은 그 연필을 조심스레 상자에 넣었다. 상자 안에는 새 학습지, 공책, 아이용 가방, 그리고 따뜻한 목도리가 함께 들어갔다. 그녀는 손글씨로 짧게 쪽지를 썼다. 공부 열심히 하렴. 따뜻하게 지내고.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현숙은 백화점 문화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택배용 상자를 들고 나왔다. 건물 뒤편 주차장 끝 폐지 수거 트럭이 늘 서 있던 자리에 조용히 상자를 내려두었다. 그녀는 상자를 두 손으로 가볍게 눌렀다. 이 정도면 되겠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잠시 뒤 형준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들었다. 테이프 위에 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혜린이에게. 그는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보다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순간 멀리서 현숙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형준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버스가 도착하자 현숙은 천천히 탔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 오전 햇살이 비쳤다. 손끝엔 커피 냄새 대신 종이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한편 형준의 집. 수진과 혜린이 상자를 열었다. 새 교재와 분홍색 연필 세트, 그리고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혜린이 목도리를 두르고 웃었다. 아빠, 이거 할머니가 보낸 거지? 형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그럴지도 모르지. 현숙은 버스 창문 밖으로 스치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다. 창가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부드러워 보였다. 버스가 신호에 걸리자 그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겨울의 마지막 주일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현숙은 백화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김이 피어오르다 바람에 흩어졌다. 도시의 아래쪽, 도로 맞은편. 형준이 딸 혜린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웠다. 아이의 목에는 분홍색 목도리가 감겨 있었다. 햇살이 그것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혜린은 손에 연필을 쥐고 걷는 내내 공중에 글씨를 그렸다. 엄마. 현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입술을 스쳤다. 그 따뜻함이 코끝으로, 눈으로 번져갔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 웃음은 선명하게 들렸다. 현숙의 시선이 그 웃음소리 끝에 멈췄다. 잠시 후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목도리를 고쳐맸다. 그녀의 어깨에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눈을 감자 긴 시간이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올라갔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위 희미한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그 빛이 도로를, 골목을, 그리고 아이가 든 연필 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남은 건 따뜻한 빛과 바람뿐이었다.